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의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으로 이재명과 같이 국민 속여 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논평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 코리를 데리고 서천 하천에 산책을 갔는데 자동차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데 분명히 뒤에 차가 없는 걸 보고 제가 후진 주차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후진 주차를 거의 하고 나니까 제 차 운전석 바로 옆에 차가 한 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서라치게 놀라고 있는데 받았는가 보니까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는데 서서라치게 저도 지금 놀라고 있는 판인데 왜 그렇게 운전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순간 저도 좀 언짢았어요. 제가 또 이 나이 얘기하게 되면은 꼰대를 또 면하지 못하겠는데 꼰대가 돼도 또 나이 얘기해야지. 70이 넘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듣기 거북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려가지고 또 한 옥신각신 했어요. 하고 나니까 지금 와서도 그러네요. 좀 참지, 좀 참지. 괜히 그 말 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데 시간만 걸렸지. 늦었지만은 지금 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가십시오. 예. 자, 오늘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이정근 구속수사, 실질심사 기각. 참 문제 복잡하고 민주당은 뭐 아무리 잘하려 그래도 지금 난리 마중 다니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 어젯밤 늦게 송영길이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송영길과 이재명이 국민을 또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사기치려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송영길이 한 이야기는 자신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 탈당 뭐 누가 겁내나? 검찰에 가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뭐 당연한 얘기지. 아주 완강하게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이정근 부총장이 이런 돈봉투 게이트가 발생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알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변명의 얘기였어요. 송영길이 어제 기자회견을 왜 했습니까? 이런 내용 얘기할 거면은 책임진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책임지는 건지 그걸 얘기해야지. 지금 법적으로는 국내에 들어왔어. 법적으로 할 말은 국내에 들어와서 얘기하겠다 하면서 어제 오늘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내일인가 뭐 모레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고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여유는 있어 보이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밝히지는 않았어요. 무엇을 책임진다는 겁니까? 탈당? 국민 누가 탈당하라고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살라고 자기 당에 똥물 튈까봐 탈당하라, 출당시킨다, 뭐 이런 엄포 놓고 자기네들이 공포 싸고 했는 거지. 누가 은퇴를 하든지 탈당을 하든지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국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어느 국민이 지금 송영길이 들어오자마자 탈당하라, 뭐 입당하라 그런 얘기 하겠어요. 흔히 지금 법적인 것이 걸려 있으면은 법원에서 다퉈야 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만은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당 대표를 지내고 대선 후보를 지낸 그 송영길이나 이재명은 국민들 앞에서 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한 공당의 대표로서의 도리고, 정치인은 국민들 앞에 나가가지고 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밝히기 곤란하다. 수사하기 이전에, 조사받기 이전에는 밝히기가 곤란하다. 이따구 소리를 할 거면은 만대 기자회견 했냐 이 말이야. 이재명이 그렇고 송영길도 또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책임지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걸 그걸 얘기해야지. 뭐 그래서 국민들은 궁금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탈당, 그 당에 민주당이 있거나 말거나 그거는 관계없어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하면서도
꼼수 기획 탈당했다가 지금 다시 뭐 복당시켜야 된다고 또 저끼리 또 찍고 째고 난리지게. 이재명과 아예 역할 분담. 송영길이 지금 이재명에게 어쩌면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단 이재명이 요구한 대로 송영길이가 조기 귀국하게 되고 이재명이 현역 의원들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송영길에게 강한 압박을 지금 가할 겁니다. 일단 송영길이 거기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예요 지금이. 그런데 어제 송영길이 이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검찰에 가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테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당신네들도 좀 당당하게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현실과 맞서 달라 이걸 주문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재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재명 자신은 자신의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전부 정치 탄압으로만 몰고 가고 왜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라든가 이런 인정을 안 하느냐 이 말이야. 검찰의 과잉수사라 하면서 민주당이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아쉬움이지만은 누가 거기 선뜻 나설 사람이 그렇게 있나요? 못 맞춰서. 이게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에요.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재명에게 밀려가지고 이대로 나가고 있는데 송영길은 이대로 밀리면은 죽습니다. 송영길이 반달의 여지를 주었지만은 그게 왜 민주당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그 많고 많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면서 탄압이라고 정치 탄압으로서 맞서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서기냐고 송영길이 지금 이재명에게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크게 세 가지 변수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과 이재명이 국민 여론을 지금 떠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론을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한번 떠보고 있는데 국민 여론이 지금 뭐 사그러집니까? 이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을 일단 보려고 하지만은 봐야 볼 것 없어요. 아무런 내용도 없는 무슨 자기가 외서 파리를 갖고 파리에 어느 교수만 이 파리에 교수를 만나든지 뭐 여자를 만나든지 그건 누가 궁금하다 했나. 국민 어느 누구도 그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탈당하라고 요구한 국민도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네들 살겠다고 탈당시키고 뭐 복당시키고 하는 것이 자기가 파리에 가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거는 우리 국민들은 절대 관심 없습니다. 뻔합니다. 정치인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시간 때우는 거지. 그냥 소일하는 거예요. 국내에 있으려고 그러니까네 잡을 안서 복잡하고 하니까 멀리 한번 가봤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만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의 캠프에서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어떻게 살포됐는가. 송영길이는 송영길이 알았다고 하는 녹취록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은 지금 또 그 말은 지금 확실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송영길은 도대체 이 일을 어느까지 알았는지, 검찰 수사 재판을 받기 전에 이 정치인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 앞에 자신이 아는 것까지 밝혀줘야지. 아는 데까지는. 그게 지금 국민을 대하는 도리고 국민 요구에 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이른바 여론을 떠보고 댕긴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 다음 이 여론과 검찰 수사 송영길이하고 이재명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지난해 10월 달부터 이정근의 녹취록 3만여 건을 또 이정근의 노트에 대해서 수사를 해오고 몇 달간 지금 수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녹취록만 있다고 해서 수사가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녹취록에 뒷받침될 만한 그런 진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술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도 또 받쳐줘야 돼요. 이것들을 모두 다 한때로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정치 자금까지 지금 어쩌면은 나와야 될 그런 형편인지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사를 이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부인하고 몰랐다 그러면은 될 줄 알지만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론을 또 그렇게 가볍게 봐서도 안 돼요. 여론도 함부로 잘 돌릴 어떤 이슈로서도 돌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검찰 수사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지난 3년 동안의 커넥션이 두 사람이 3년 동안에 있었던 그 커넥션이 지금 하나 둘씩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면 할수록 그 말 속에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식적인 것이에요. 말은 하다 보면 말은 붙게 돼 있지. 많은 국민들이 그랬지. 저거 이상하다, 저거 이상하다. 자기 지역구까지 물려줬던 일이에요. 이재명은 대장동 등등 해서 많은 정치 자금을 주물렀을 건데, 송영길은 이재명에게 줄 것이 있었고, 이재명은 송영길에게 줄 게 있었을 거예요. 당 대표가 되고, 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데서 지역구를 물러주고, 이런 데서 서로 주고받고 할 게 있었을 거 없을까? 있었겠죠. 이 상식은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어제 송영길이 어제 파리 기자 간담회를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 중에도 정말 덜 떨어지고 좀 좀 자질이 미달되는 부분의 사람도 있지만은, 야당 중에도 자질이 좀 미달되고 좀 모자랄 듯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또 쓸만하다, 괜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적어도 문재인 정권 이후에 민주당은 이제 이번 돈봉투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돈 살포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정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어요. 이재명이 이 한 행태를 보면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이 한 행태와 송영길이 하는 행태가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망가져요. 이재명이 지금 하는 행태를 봐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이 진짜 이런 민주당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다가 송영길이 그 패턴을 또 따라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돈봉투 게이트로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는지 그 자체를 지금 모르겠다 하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왜 당대표로 뽑았는지 그 이유가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금은 민주당 전체가 이제는 완전히 내려앉는 그런 진행형이에요.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생각이에요. 이재명과 박자를 맞춰야 되는 민주당의 169명의 현역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일단 이재명이 원하고 있는 송영길을 등을 떠밀어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송영길이 이런 식으로 떠밀릴 때가는 송영길은 정말 죽지. 이재명과 지금은 보조를 송영길도 같이 맞추는 것 같이 가지만은 이 두 사람이 있는 데는 너무나 사연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송영길과 이재명은 그런 끈끈한 커넥션을 갖고 있어요.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송영길이 한 말이 여야에 나온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논평들도 그런 커넥션의 얘기들로 지금 자꾸 말이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송영길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 고문에 있던 그 자리도 사퇴한다. 그거 지금 우리 민주당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그거 누가 책임지라 한 것도 없고 별로 총체적인 도덕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도덕적인 책임을 진다 했는데, 이거 진짜 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총체가 뭐고 도덕이 뭡니까? 구름이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법적인 진실, 법적인 책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법적인 책임과 법적인 진실을 어떻게 가릴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들어와서 밝힌다 그랬는데 기자회견 때 어느 정도는 밝혔어야지. 빨리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것을 기자행편하고 지금 언제 뭘 살필 거는 남 보는 새에 다 살폈어야지. 들어와서 뭘 따져보겠단 말이야. 뭘 증명한단 말이야. 지금 뭐든지 밝혀야지. 지금 나온 얘기만 해도 자기가 말할 게 천진데, 그런 국민이 들어야 될 말은 정작 하지 않았잖아요. 민주당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한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살 얘기만 했는 거지 국민이 들을 만한 얘기는 없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해. 그거 당연한 거야. 자신을 당장 소환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당연한 수순이에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지금 아주 빡빡 좋아오고 있잖아요. 20명이 이름이 거론되다가 지금 많게는 뭐 40명까지도 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확인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송영길 차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송영길이 이재명을 향한 말입니다. 뼈 있는 소리를 한번 했지. 민주당도 좀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왜 맞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송영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또 뭔 얘기인가 바로 전곡은 찌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우리가 들어봐가지고는 불필요한 얘기예요. 법률적인 논쟁은 변론으로 하자. 이거 뭐 당연히 이 재판 붙으면은 논쟁 저게 변론으로 하는 거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송영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부분까지 말해주는 게, 송영길은 정치이니까 이재명은 정치이니까 말해야 된다는 게 똑같은 요예. 이재명에게 바라는 거나 송영길인데 바라는 거나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좀 국민들인데도 바른 소리 좀 해라. 이실직고 좀 해라. 인정 좀 해라 하는 거예요. 법과 상관없이 정치인으로서 책임있게 해명해 보라는 것인데 어제 기간을 왜 했는지 몰라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무슨 자기가 뭐 변명하고 자기가 지금 땀을 닦는 건지 뭐 그쪽 편에서 얘기한 데는 뭐 눈물을 흘렸다 그런 사람도 있고 땀을 닦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제스처 오바 제스처까지 써가면서 이러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에 화를 내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화를 내고 송영길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 거짓말을 하러 가니까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민주당이 당 같지도 않아 보이고 사람이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실태조사 그거 누가 궁금해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왜 꺼냅니까? 뭐 12명이 뭐 어떻게 됐다. 12명이 뭐 어떻게 됐는데 그거 우리 알 필요 없다는 거야. 그 왜 그걸 중요한 기자회견에서 그따구 소리를 했어요. 자신이 그래서 탈당했다. 뭐 이런 알맹이도 없고 필요도 없는 얘기 끌고 와가지고 시간 때우고 그거는 송영길의 개인의 문제이고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얘기고 국민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자신이 굉장히 뭐 당당하고 탈당하는 게 뭐 아주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짱 않고도 아니다. 이 돈봉투 게이트에 대해서 돈 살포에 대해서 그동안 송영길은 자신은 모른다. 이 말 검찰에 가서도 이 말 하겠어? 자신의 밑에서 선거운동하는 동안에 이정근이 했는 일탈행위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아래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유황불에 불끄덩이로 밀어여도 되겠어? 양심이 있어? 정말로 이게 이정근이 혼자 책임져야 될 거 맞아? 나중에 제가 나오면은 이 말 어떻게 책임질 건데? 쪽팔리잖아. 이렇게 해온 말은 지금도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이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그런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자신은 후보로서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캠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정근이 뭐를 했는지 이런 거 챙길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은 모르겠다. 뭐 말은 그렇도 돼. 지금 이렇게 아주 말하는 게 적극적이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이 알았다 하는 그 녹취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녹취록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에 나가면 이 녹취록을 들어댔을 때 자기는 지금 이 말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찌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강하게는 부인하지 않는 그런 표정이에요. 이제 곧 들통이 날 것이라는 정도는 자기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과 송영길이 굉장히 긴밀하게 지난 3년 동안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송영길이 이재명의 요구에 지금은 따라주고 있잖아요. 따라주고 있는 대신에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보이고 있지. 이재명의 경우와는 달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도 그 민주당은 정치 탄압, 이재명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송영길은 지금 떠밀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봉투 돌린 것, 이것은 현역 의원들이 사실은 또 누가 걸려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 어떤 사람은 전화 받은 사람도 있고 확인 전화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표현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지. 똥 먹은 상이야. 그러니까 일단 정치 탄압으로 그냥 이양 나왔는 말로 그냥 계속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송영길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엎어주려고 그러고, 송영길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돈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송영길도 그냥 죽지는 않겠죠. 그 사람도 할 성격이라든가 자기 이 머리가 있고 그런데 지혜가 있고 한 사람인데 반격할 겁니다. 반격할 시점이 오면은 반격하고, 반격하는 그 무기도 바늘 끝으로 꼭 찌르는 게 아니고 그래도 묵직하게 하나 옳은 걸 가지고 하나 반격할 거예요.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반격할 것이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송영길 이재명 커넥션이 있는 데다가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는 달리 왜 자신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하는 불만을 이 송영길이 지금 이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 얘기는 송영길이 지금 너저분하게 뭐 별로 불필요한 말만 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살살 피해가지고 빠져나가기에 바빠 보인다. 맹탕회견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도 머리만 탈당이지 뭐 언제 또 뒤갔다 나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탈당하고 입당이 그게 뭐 별로 구분이 별로 안 지는 당이다. 탈당한다고 해서 돈봉투 게이트가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 지금 이래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들 있는 데서는 반응이 나오는 게 없고,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바람을 잡고 있어요. 박지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송영길이 칭찬을 막 해제하는 거죠. 송영길은 역시 큰 인물이다, 큰 정치인이다 그러면서 송영길이 또 살고, 송영길 또 살고, 당도 사는 그런 큰 결단을 내놨다는 거예요. 알매도 없는 일인데 이것들은 그러고 있어. 탈당이 뭐 그렇게 더 대단하다고. 국민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건 뭐 또 말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 남영이라고 민주당 인천에 그 지역구 위원장 하는 여자 위원장이 있어요. 언제나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주 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얘기들을 가끔 내놓는데, 남영희 위원장은 송영길은 비록 민주당을 떠나지만은 아주 떠난 사표는 안 냈으니까 떠나지만은 자기에게는 영원한 민주당 대표로 진짜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탈당이 굉장히 하다 이런 결단을 얘기하는데 국민은 아무 관심도 없다. 자기는 송영길이 그런 변명만 들어오면서 나는 이렇게 25년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뭐 이랬다 하는 그런 불필요한 소리들만, 지금 통일이고 민주주의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어느 뿌렸노 이 얘기하란 말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송명일체라는 말을 써가면서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당 대표면서 재판에서 자기 방어권이라 하면서 법률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는 거예요. 송영길도 그렇게 하겠다, 이재명도 그렇게 하겠다. 둘 다 쌤쌤이야. 송영길이 들어와서 대신 좀 덮어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본인 사법 리스크도 지금 갈무리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은 계속 등 떠밀리고 있고, 지금 뭐 밀었다 땡겼다 하는데, 이러다가 어느새 검찰 소환장 받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아봐야 돼요. 조사를 받아봐야 송영길, 이재명도 그때 가야 이제 서로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이제 새로운 말들이 이제 튀어나올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뭐 국민들도 진실이 이제 가려지는 찰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은 절대로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돌리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 보고 싶겠지만은 그런 뉴스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돈 살포, 돈 봉투 여기에만 지금 집중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송영길의 기자 간담회를 이제는 보고 나서 이제는 민주당은 막장이다, 막을 내린다, 샷도 내린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재명과 똑같이 자기 변명을 하고 자빠졌다. 오늘 이것까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검찰 수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미 상당한 진실과 정보를 확보해 놨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하는데 인식하고 있겠지. 말은 안 해도 얼굴
표정 관리하니라고 그렇지 속은 시커멓게 탈 거예요. 돈봉투 게이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검찰 수사가 이 부분에서 송영길과 이재명은 함께 착각하지 마라. 두 사람은 착각하지 마라. 이것이 검찰의 수사예요. 검찰 수사 앞에서도 당신네들이 그런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미 녹취록에서 증거, 보충되는 증거에서 그것이 말해주고 있는데, 송영길, 이재명, 송영길은 착각하지 마라. 알맹이 없는 그런 기자회견으로 국민 속여 들지 말라. 조교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